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봐, 디자인 진짜 죽이지 않아? 얼만데? 80만 정도밖에 안 해. 여기에다가 응. 100만 원짜리 이렇게 케이블 사고 200만 원짜리 벌트까지 샀어. 아예 그냥 수력발전소 역까지 이사를 가. 어디로 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플레인지 세라. JYK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 편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오늘의 주제는 공간에 맞는 스피커 설정과 액세서리,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리뷰 있는 방법, 시스템 매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오늘도 역시 아주 재미있는 주제들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첫 번째 주제, 공간에 맞는 스피커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네, 공간에 맞는 시스템을 고르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스피커의 이름과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다랗게 세워져 있는 스피커를 톨보이 스피커라고 하고요. 작은 방이나 서재에 사용하실 공간에서는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스피커들의 공통점은 역시나 이제 고역과 중역 담당하는 트위터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이제 비슷하겠고요. 네.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톨보이 스피커는 이제 우퍼의 유닛을 적어도 뭐 하나에서 뭐 2개 정도를 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셰프는 이제 서재에 이렇게 책장에다가 이렇게 넣는 사이즈로 된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음악을 들으실 때 이제 거실로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실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되는 이제 거실에서는 이제 톨보이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스피커가 커지거나 공간이 커질수록 힘이 좋은 앰프를 사용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피커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유닛 개수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스피커의 용적이 커지면 아무래도 유닛 크기도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조금 더 앰프의 힘이 더 필요하고요. 이제 북셰프 스피커는 이제 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음장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음색 또한 좀 더 퓨어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큰 공간에서 이제 톨보이 스피커를 사용하시게 되면 고중 저역에 아주 밸런스감이 좋은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조금 더 큰 스케일 그리고 좀 다이나믹한 구동력, 그리고 깊은 저역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공간이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소리가 좀 너무 메마르다 하실 때면은 카페트나 이제 커튼 것들을 적절하게 좀 제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너무 막 울린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카페트나 커튼을 좀 이제 까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다양한 림튜닝제가 있어요. 소리들을 흡수하는 것도 있겠고, 뭐 디퓨저라고 해가지고 소리들을 잘 흐트려주는 이제 튜닝제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포커싱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돌렸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제 사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림튜닝제를 제대로 되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큰 변화가 이런 포커싱에 대한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스파이크가 있는 거예요, 뾰족하게. 네네. 그거를 어떻게 바닥을 긁힐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달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디오는 왜 이렇게 두껍고 무겁게 만들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스피커가 실제로 앞뒤로 유닛이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진동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유닛에서 나온 음파들이 있을 거예요. 소리들이 이제 나오면서 음파들이 있으면서 이 음파들이 만든 이 진동들은요, 진동은 이꼬르 노이즈입니다. 네.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제품의 어떤 수준이나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셰시를 아주 두껍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스피커에서는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을 잘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를 꼭 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마룻바닥에 좀 긁힐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생기시면은 이제 스파이크 슈즈라고 해가지고 긁히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받치는 기사를 하시면 긁히지 않고 그리고 진동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진동을 제거하는, 이제 빠지게 해주는 인슐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인슐레이터를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약간의 이제 뒷 배경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런 뒷 배경들이 이제 깔끔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소리가 이제 메마른 소리가 아니라 에어리한 소리가 나는 그러한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엑셀리에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AC 파워 컨디셔너예요. 아, 그 이렇게 큰 멀티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멀티탭은 그냥 여러분들이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내가 가진 오디오가 무슨 소리인가를 이제 좀 파악하신 이후에 그거를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접지가 아파트는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AC 컨디셔너가 또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AC 컨디셔너를 그냥 바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멀티탭을 이제 충분하게 소리를 들어보신 이후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거를 추가했는데 소리가 훨씬 더 뭐 깔끔해지고 뭐 노이즈도 좀 줄었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댐퍼라든지 오디오 렉이라든지 다양한 셀이 있습니다. 심지어 벽돌을 올려놓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 앰프 위에다가 앰프 샤시가 좀 얇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을 제어하시려고 이제 책을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을 무겁게 올려놓으셔가지고 이게 하시는 효과가 경우는 있나요? 좀 적당한 무게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케이블하고 마찬가지로 엑사리들도 1천만 원 이하의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좀 추천드리진 않고요. 오디오의 3요소죠. 스피커, 앰프, 소스기기 여기에다가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3요소의 음질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엑사리보다는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이엔드로 좀 올라가실수록 이런 액세서리들을 잘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천만 이하에서는 좀 지양하시고 그 이상의 조금 더 높은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런 액세서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와. 내가 만족하는 사운드로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굉장한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을 고를 때 이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리뷰도 보면서. 네. 또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리뷰를 이제 보시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업그레이드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리 내는지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요. 좋은 소리를 내는 또 곳에 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 또 청음실에 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스피커는 어떤 소리 내는구나 또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소리 내는구나 라는 이 귀를 분별하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파악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리뷰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 플레인지 유튜브 많이 이제 들어보시면서 좋은 소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 좋은 소리를 좀 추구해가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판갈이라고 불리는 업그레이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앰프나 소스기기를 업그레이드 해도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 그때에 이제 스피커를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스피커로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앰프 소스기를 또 여러 가지로 매칭해 보시다가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마음에 드는 나에게 정말 어울리는 나의 성향에 맞는 소리를 찾으셔가지고요 좋은 음악을 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오디오는 음악을 잘 감상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을 이제 들어보시면서 좀 음악을 듣는 좀 즐거움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리뷰를 다 찾아보는데 다 좋다는 이야기만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리뷰에서 얘기하는 평론가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론가의 음악 취향이 좀 나와 좀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 의견을 좀 신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평론가가 집에서 아니면은 어떤 이제 들을 수 있는 청음실에서 테스트할 때 이제 레퍼런스 기기로 하는 이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하냐
이거를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해지겠죠. 평론가가 쓰고 있는 기기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훨씬 베스트. 훨씬 더 그 리뷰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와, 역시 리뷰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오디오 황금 레시피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디오 리뷰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테스트하시면서 그 쌓은 제품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리뷰를 좀 신뢰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리뷰는 플레인지. 플랜지죠. 플랜지 리뷰를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시스템 매칭인데요. 좀 좋게 매칭을 하려면 가장 비싸거나 좋은 걸로 매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디오가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어떻게 시스템 매칭을 하는 게 어떤 과정을 또 거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좀 중립적인 성향의 스피커를 골랐습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PL300-2라는 스피커입니다. 또 이 스피커에 맞춰가지고 앰프를 선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니터 오디오 PL300은요 54kg라는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본 트위터를 사용해 가지고요 고역이 좀 이제 열려 있는 편이고요 저역도 꽤 단단하게 표현되는 편입니다. 이제 팝이나 뭐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이제 한 스피커에 들을 수 있는 약간 올라운드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스피커는 그만큼 앰프의 구동력을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니터 오디오 PL300 역시 무게가 무거운 편이라서 앰프의 구동력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매칭할 앰프는요 가성비 그리고 구동력이 괜찮고 약간 올라운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올인원 인티 앰프, 화제의 앰프죠. 네. 아캄 SA30입니다. 클래스 D 축복 방식 앰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앰프들을 잘 매칭을 하면요 스피커가 1천만 원이지만 뭐 여기에다가 뭐 0.5 비율 500만 원 정도 아니면은 뭐 0.3 정도 3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좋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겠죠. 가성비가 좋은 앰프 중 하나가 바로 SA30입니다. 네. 근데 이 앰프에도요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40평대 이상의 큰 거실 사이즈에서는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될 겁니다. 30평대의 거실 이하 정도의 공간에서만 추천해 볼 만한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캄 SA30과 좀 다른 앰프입니다. 좀 중립적이고 섬세하면서 약간 따스한 성향의 인티 앰프, 마크레빗은 넘버 580의 앰프입니다. 이제 음색이나 질감은 SA30보다 훨씬 상급기죠. 하지만 구동력은 80평대 이상으로 크면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뭐 20평대나 아니면 그거보다 30평대에 뭐 준하는 그런 사이즈의 공간에서 매칭하시면 그래도 구동력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뭐 질감이나 뭐 그런 표현도 아까보다 훨씬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겠죠. 좀 타이트하고 단단한 성향의 불리형 앰프라면 매칭해보자고 합니다. 네. 뭐냐면요 린데만 뮤직북 이거를 프리앰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모디오 860A V2를 파워 앰프로 사용해가지고 매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유로운 매칭입니다. 그래서 구동력도 아주 원활하고요. 팝이나 비트가 있는 음악에서도 저역이 타이트하고 단단하게 이제 나와서 음악을 듣는 재미가 아주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청자에게는 음들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소리로는 가장 좋다고 이제 판단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제 1대1 비율을 훨씬 이제 넘어선 비싼 편이라는 게 단점으로 꼽히겠습니다. 각 이제 스피커와 앰프들의 성향을 이제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공간을 잘 고려하시고 나의 성향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시게 되면요 간혹 가다가 진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짜리가 뭐 1000만 원짜리 뭐 2000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마법과 같은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에 맞는 스피커, 액세서리, 업그레이드, 리뷰 읽는 방법, 시스템 매칭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한 내용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라 JYK였습니다. 안녕!